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심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첫 시험이 오늘 실시됐습니다. 저희 채널은 금년에도 변함없이 한능 과목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험의 첫 번째 영상 고려시대까지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선사시대가 나왔는데요. 네, 역시 연천군 전공리하면 구석기 유물로 유명하죠. 자, 근데 일단 주먹도끼 딱 나왔습니다. 역시 이걸 보더라도 구석기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적었고요. 자, 구석기 시대 생활 모습 찾아보면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거주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자료를 보면요. 상당히 심오하게 고고학 이론들이 나오는데요. 어차피 1점짜리 문제인 만큼 그런 자료에 나오는 고고학 이론 그런 거 볼 필요 없이 간단하게 답만 딱 찍고 넘어가면 되겠죠. 나머지 선제 같이 보면 1번 소를 이용하여 깊이갈이 하였다 하는 건데요. 이 소를 이용하여 깊이갈이 일반화되었다. 이런 유형의 선지 정답이 될 수가 전혀 없고요. 특히 구석기 시대에 농사를 지을 일도 없고 그냥 가볍게 넘기면 되겠습니다. 2번 빗살무늬 토기 하면 신석기죠. 3번 지배층 나오고 고인돌 나오면 청동기고요. 4번 거푸집 사용해서 세형 동검 제작했다고 하는 거. 청동기 시대 하면 비파형 동검이 대표적이고 이 세형 동검은 청동기 시대 후기에서 철기 시대 초기까지 이어지는 그런 유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갑니다. 네, 역시 이번 문제 자리는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한반도와 만주에 있었던 초기 철기 시대의 여러 국가들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역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등장한 여러 나라 중에서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함경남도하고 강원도 쪽이네요. 이 우리나라 동쪽에 있던 그 초기 국가들 중에서 옥저는 좀 북쪽에 있었고 동해는 남쪽에 있었죠. 자, 일단 동해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정치는 왕은 없었죠. 왕은 없었고 읍분삼노란 지배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읍분삼노란 지배자가 있었던 건 동해 옥저 공통되고요. 두 번째 고개 보겠습니다. 경제는 단궁, 과하마, 반어피 역시 딱 나왔습니다. 동해의 특산물 하면은 단궁, 짧은 활, 과하마, 과일나무 아래에 키가 닿는 말이니까 조랑말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어피라고 하는 거 아마 반은 물고기, 반은 짐승 그런 거 결국 바다 사자를 말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런 가죽 이런 거 단군, 과하마, 반어피 동해의 특산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사회는 바로 다른 음락을 침범했을 때 이렇게 변상하게 하는 책화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동해에 그러면 일단 빠진 게 뭐가 있을까요? 역시 제천행사, 무천이 빠져 있고 이것이 4번 선지 답이 되겠습니다. 무천이라는 제천행사 동해 것이 되겠습니다. 1번 신성지역 소도는 역시 사만의 키워드고요. 2번 포상팔국의 난 요거 좀 생소한 키워드인데 키워드라기보다는 생소한 개념인데 아마 근래 들어서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어차피 답은 아니니까. 근데 기왕 나왔으니까 또 다음 시험에 정답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 포상팔국이라고 하는 게요. 아마 3세기 초반에 3세기 초반에 200 몇 년대죠. 남해안의 8개 소국, 경상남도 남해안 지역에 8개의 조그만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개무역 그런 걸 하던 조그만 나라들이었는데 그런 나라들이 그 남해안 지역에 있던 금관가야고 신라를 침공한 사건 그거 보고 포상팔국의 난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 3번으로 그다음에 이제 3번 선지, 삼국유사에 실린 김할지 서를 신왔네요. 바로 김할지라고 하는 사람은 신라가 박씨, 석씨, 김씨 그렇게 왕이 처음에는 3가지 성이 있다가 쭉 김씨로 세습이 되는데 바로 신라 김씨가 경주 김씨죠. 그 경주 김씨의 시조가 되는 사람이 김알지고요. 5번 선지 마가우가 저가 구가 요 얘기 나온 바로 그 부여의 사출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출도로 나누어서 이런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 지역을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3번은요, 가나국가의 사회 모습이라고 나와 있고서 삼국 중에서 삼국시대 두 나라가 가고 나라 나와 있습니다. 가는 어떤 나라인가 보겠습니다. 왕의 성은 부여시다. 자, 부여시 하면 바로 백제 왕족의 성씨가 부여였습니다. 바로 만주 지역에 있던 부여에서부터 쭉 고구려 거쳐가지고 이렇게 백제로까지 내려왔다고 하는 그런 걸 나타내는 그런 성씨죠. 부여시. 특히 행정구역제도가 오북오방입니다. 이 백제 행정구역제도 오북오방, 특히 오방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 왕의 성씨가 부여시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앞전에 61회 시험에서 3번 자료하고 5번 선제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확실하게 복습만 해도 바로 가는 백제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나를 보겠습니다. 바로 고구려의 지방관 이름을 녹살 또는 욕살이라고도 하죠. 또 철액은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구려의 지방관 이름 욕살 또는 녹살, 철액은지 나오면 또 고구려로 캐치를 해서 일단 가는 백제, 나는 고구려 한번 짝을 맞는 선지를 찾아보겠습니다. 1번 백제인데요. 사회질서 유지하기 위해 범금 8조. 이건 고조선이니까 땡. 또 2번. 자, 백제가 거란도, 일본도 등을 통해 주변 국가와 교류. 물론 백제가 일본하고 많이 가깝긴 했습니다. 근데 거란은 아직 등장할 때가 아니고 특히 이 거란도, 일본도 이런 건 발해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발해가 주변 국가들과 교류한 길 이름. 영주도, 거란도, 신라도
일본도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백제가 일본과 가깝다고 했지만 이런 일본도 거란도 이런 거 나오면 발해가 외국과 교류한 그런 길들이 되겠습니다. 3번 나는 고구려인데요. 태학과 경당을 두어 인재 양성했다. 아, 이게 답이네요. 태학은 특히 소수리방의 여러 업적 가운데 이 중앙의 교육기관으로 태학을 설립했다. 근데 경당은 이제 지방에서 뭐 글도 가르치고 뭐 활쏘기도 가르치는데 일단 경당을 어느 왕 때 세웠는지는 뭐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태학은 소수리방이 확실하고 하여튼 태학과 경당하면 고구려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나가 이제 고구려인데 정사함회의에서 국가 중대사 논의. 아, 정사함회의는 백제 말하는 거죠. 이 백제 수도 사비성 부근에 호암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아마 그쪽에 있는 정사함이라고 바위에서 뭐 재상도 선출하고 그런 국가 중대사 논의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여기 그러니까 이 정사함 위에는 가하고 짝을 지어야 되겠죠. 4번 땡. 그리고 5번 가나 백제 고구려 둘 다 골품제 있지도 않았습니다. 신라에 대한 얘기고 네, 4번 가겠습니다. 네, 4번을 보면요. 일단 다음 상황이 나타나는 시기 연표에서 고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일단 당나라 고종 소정복 나오고 무엇보다도 계백이 나왔습니다. 계백장군과 지금 5,000명 결사대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계백장군과 5,000명 결사대 황산벌 전투 이런 얘기들 앞전에 62회 시험에서도 6번의 가본 자료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 삼국 통일의 과정 늘 백제 멸망부터 늘 잘 나오죠. 역시 연표도 삼국 통일의 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백제가 이렇게 계백장군의 이런 필사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결국 멸망하죠. 그 멸망한 해가 660년입니다. 그러니까 딱 이게 연표에 660년이 있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좀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게 660년이 백제 멸망이라고 단독직입적이라고 쓰지 않고 사비성 함락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나오는 계백의 전투는 계백의 결사대 황산벌 전투는 백제 멸망 전이죠. 그러니까 이걸 딱 660이 가운데 있다고 해서 오른쪽 다구간으로 하면 안 되고 왼쪽 나구간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나구간 2번입니다. 자, 을직문덕 장군의 살수대첩 612년 바로 이제 7세기가 시작될 때 잘 나오는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642년 대항선 전투 이제 여기서부터 이 삼국 통일의 나비 효과가 시작이 되죠. 자, 대항선 전투 백제 의자왕 때 이 지금 경남의 합천 지역에 있는 신라의 대하성 등 포함한 많은 성을 빼앗았습니다. 또 이때 나오는 장군 이름이 윤충인데 하여튼 여기에 나비 효과가 이제 그때 대하성 성주의 부인이 김춘추의 딸이었죠. 그래서 김춘추가 그걸 보복하기 위해서 일단 고구려에 먼저 도움을 요청하러 갔습니다만 연교 소문에 의해서 거절당하고 그래서 당나라로 건너가서 결국 나당연합이 결성이 되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자료와 같이 나당연합군이 처음으로 쳐들어온 나라가 백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연도인 660년 바로 오른쪽 668년은 바로 고구려가 멸망한 해인데요. 바로 이것도 고구려 멸망이라고 안 쓰고 안동도읍이라고 했습니다. 당나라가 이렇게 고구려를 멸망시켰고 또 당나라가 고구려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저쪽 티베트 쪽도 그렇고 하여튼 뭐 다른 나라 정복한 다음에 세운 관청 이름이 무슨 도읍이 그렇습니다. 이 안동도읍 경상북도 안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동쪽을 안정시키는 도읍이다. 그런 뜻에서 일단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처음에는 평양에다가 설치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 요동으로 옮깁니다. 이 당나라가 안동도읍을 요동으로 옮긴다. 이 얘기가 앞전 6번의 1번 선지 좀 약간 어려운 좀 문제였는데요. 이 맨 처음에 평양에 설치했다가 왜 요동으로 옮기겠습니까? 이 당나라군이 한반도에서 완전히 신라에 의해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 안동도읍도 요동 지역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동도읍을 요동 지역으로 옮긴 거는 바로 여기 676년 나오는 기벌포 전투 또 뭐 매소성 전투 이렇게 당나라군이 신라에 의해서 완전히 한반도에서 물러난 이후에 이제 안동도읍도 요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네, 그 점을 좀 어려운 문제에서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동도읍 관련돼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처음 고구려 멸망시킨 다음에 평양에다가 설치했고 나중에 한반도에서 당군이 물러난 이후에는 요동으로 옮겼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신라가 삼국 통일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기벌포 전투, 매소정 전투를 통해서 676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유민들, 대조영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 유민들이 발해를 건국한 해가 698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7세기가 쫙 중요한 연도들 한꺼번에 정리가 됐네요. 네, 그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네, 5번 이 자료도 잘 나옵니다. 자, 이 일본 나라 지역에 도다이사라고 하는 절, 바로 8세기 중반에 창건된 아주 유명한 절입니다. 거기 안에 쇼쇼인이라고 하는 그 창고에서 이렇게 신라 시대 때 이른바 민족문서라고 하는 게 발견됐죠. 이렇게 촌락의 여러 가지 뭐 이런 인구, 뭐 토지 종류, 뭐 이런 나무, 술 이런 재산 같은 거 조사한 그런 기록을 한 것이 발견됐습니다. 통일신라의 민족문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의 그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거는 이것이 여기 기록이 된 대상 지역이 서원경 부근이라고 하는데 서원경은 이제 구주 5소경 중에 하나인데 이 서원경이 또 이렇게
지역을 연결고리로 한 문제로 나올 때는 또 청주의 이 신라 구주 오소경 때의 명칭이 서원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청주를 연결고리로 한 문제 나올 때 또 힌트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서원경이었다. 그것도 잘 나옵니다. 하여튼 통일신라 시대 경제 상황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답은 쉽게 5번으로 찾을 수 있겠네요. 일단 울산항, 당항성이 무역항으로 번성했습니다. 일단 혹시 이걸 잘 모른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통일신라와 관계없습니다. 1번 낙랑과 외에 철 수출한 건 가야가 딱 가야 쪽이 키워드고요. 2번 또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던 건 고구려죠. 그만큼 고구려가 이제 풍요로운 생활을 했다고 하는 또 그런 기록이고요. 3번 활구, 은병 이런 얘기 나오면 고려 때 화폐고요. 4번 특산품으로 솔빈부의 말이 유명했다. 이 솔빈부는 뒤에 나오겠지만 발해의 행정구역 5경 15부 62주 중에 바로 그 15부 중에 하나의 부가 솔빈부고 그 말이 유명했습니다. 이것도 발해의 중요한 또 키워드입니다. 결국 이렇게 보더라도 답은 5번밖에 될 것이 없네요. 다음 6번 가겠습니다. 네, 6번은요, 땡땡땡 어떤 인물의 활동에 대해서 이 가라고 하는 그 빈칸, 네모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땡땡땡이 어떤 인물인지부터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근데, 자, 육두품 출신 학자이고요. 특히 혼란한 당시 상황, 바로 이거 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최치원입니다. 바로 혼란한 당시 상황, 신라 하대, 진짜 막장을 향해 가고 있던 9세기 때 얘기입니다. 네. 자, 일단 나름대로 이 최치원도 이 골품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결국 좌절했다 그런 얘기죠. 맨 처음에는 당나라에 유학을 해가지고 빈곤과 그 당나라에서 외국인들 상대로 하는 과거 시험이 빈곤과죠. 여기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격황소서 즉 황소의 난이 발생했을 때 바로 황소의 난을 토벌하자는 격황소설을 아주 명문을 써가지고 세상의 이름을 떨쳤다고 하는 것이고, 바로 세 번째가 이제 빈칸, 여기 답을 찾아야 되는데요. 자, 여기 최치원 하면 또 그래도 나름대로 사회를 개혁해 보고자 이 당시 진성 여왕한테 시무책 10여조라고 하는 건의를 올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결국 좌절해서 뭐 해인 사회도 갖고 뭐 여러 군데를 또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생을 마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경상남도 뭐 그쪽 지역에 전선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최치원이 진성 여왕한테 이렇게 신무책 올렸다고 하는 거는 앞전 62회 시험 9번 문제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답을 찾았고요. 자, 1번부터 뭐 다른 선지들도 통일신라 시대 활동했던 여러 인물들 얘기가 선지들 구성되어 있네요. 1번 화원기를 지어서 국왕한테 조언했다. 바로 꽃들을 이렇게 꽃들을 가지고 우의적인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왕을 깨우치기 위해서 지은 사람 설총이고요. 그리고 2번 유교문서인 청방인문표. 자, 통일신라 때 유교문서로 유명한 사람 강수죠. 그 강수가 지은 청방인문표 앞전 62회 11번 1번 선제도 나온 적이 있는데요. 뭐뭐 할 것을 요청한다. 방 풀어달라. 누굴 풀어주냐면 인문입니다. 인문이 누구냐면 김인문입니다. 김인문이 누구냐 하면 문무왕의 동생입니다. 이 문무왕의 동생이 당나라의 인질로 잡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김인문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표를 올린 사람이 강수입니다. 그 다음 4번 청해진 바로 하면 장보고인데요. 이게 앞전 시험에서는 또 장보고 나온 문제 오답선지로 최치원이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좀 연결고리가 있는 게 장보고도 당나라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장보고가 당나라에서 활동한 건 이렇게 뭐 과거급제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산동반도에 적산법화원이라고 신라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그 절을 지었습니다. 그걸로 또 장보고하고 당나라가 연결되죠. 적산법화원에서 지었고, 적산법화원이라는 절을 지었고, 그 후에 신라로 돌아와서 이렇게 청해진에서 활동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5번 이렇게 인도하고 중앙아시아 순리하고 와서 왕호 천축국전을 남긴 승려는 해초고요. 얘들 나오는 사람들 통일신라 시대 주요 인물들 쭉 나왔습니다. 그 다음 7번 가겠습니다. 네, 7번은 왕의 업적인데요. 첫 번째 동그라미 보면은 뭐 결국 황룡이라는 이름을 가진 절을 짓게 된 그런 경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황룡사를 건립할 때 바로 그때 왕은 진흥왕, 요것만 알고 있어도 금방 진흥왕이라고 알 수가 있고요. 특히 또 두 번째 동그라미 바로 신라 때 바로 진흥왕 때 거칠부를 시켜서 이렇게 국사라고 하는 역사책을 편찬하게 했죠. 자, 일단 그래서 진흥왕 하면은 이제 잘 나오는 것이 바로 여기 4번 선지 같이 화랑도 개편했다. 국가적인 조직으로 화랑도 개편했다. 이것도 대표적인 진흥왕 업적이 되겠습니다. 물론 진흥왕 순수비도 잘 나오고요. 예. 자, 그래서 일단 답은 4번 찾았는데요. 이제 혹시나 어려운 시험에서는 이 이사부도 이게 진흥왕까지 연결되거든요. 여기 지정왕, 뭐 법흥왕, 진흥왕 다 나옵니다만 딱 지정왕부터 딱 500년, 즉 6세기가 시작을 합니다. 네, 이렇게 지증왕부터 500년부터 해서 딱 6세기가 시작을 해서 순서가 지증, 법흥,
법흥, 진흥 그렇게 나가는데, 여튼 이사부가 그 우상국 복속할 때, 즉 지증왕 때도 있었고요. 근데 법흥왕을 거쳐서 진흥왕 때도 활약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썼습니다만 이 진흥왕 때에도 이렇게 이사부가 활약을 해서 이 우리가 흔히 또 가야 중에서 금관가야는 법흥왕 때 망했고 또 대가야는 진흥왕 때 망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진흥왕 때 대가야를 멸망시킨 사람이 또 이사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국에 갈 때는 상당히 젊었을 때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긴 하죠. 하여튼 이렇게 그렇게 해서 결국 이사부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지증왕 때만 되고 진흥왕은 아닌 게 아니고 이렇게 때에 따라서 지증왕 때는 우상국 또 진흥왕 때는 또 대가야 이렇게 그 긴 시기에 걸쳐 가지고 활동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유의해야 될 것 같고요. 2번 예성강 이북에 폐강지 설치했다고 하는 건데 자, 아직 진흥왕 때는 상북이 통일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 예성강이라고 하는 거 바로 고려시대에 병난도라고 하는 무역항이 있었죠. 바로 지금의 황해도 지역인데 그러니까 아직 황해도 지역까지는 신라가 진출할 리가 없었을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아직 삼국을 통일하기 전 진흥왕 때는 아니라고 하는 감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 예성강 이북에 이렇게 폐강진이라고 하는 진을 설치한 거는 선덕왕입니다. 이 선덕왕하고 선덕여왕하고 틀립니다. 선덕왕은 통일신라 시대 782년의 남자 왕입니다. 자, 그리고 기왕 여기 황룡사가 나왔고 지금 선덕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이 황룡사 자체를 건립한 건 진흥왕이고요. 황룡사 구청 목탑은 또 선덕여왕이 또 건립을 했죠. 네. 자, 그걸 또 이제 어려운 시험에서는 헷갈리게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3번 관료전 지급하고 노급 폐지 바로 진골 귀족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바로 통일 직후에 신문왕이 시행한 정책이고 5번 선지 2차돈 순교를 계기로 불교 공인은 또 법흥왕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6세기 시작부터 지증, 법흥, 진흥 그렇게 순서가 나가겠습니다. 8번 갑니다. 8번은요, 3점을 달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좀 발해에 대한 문제치고는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뭐 한국사 역대 연호를 소개한다고 하고서 이 대흥이라고 하는 연호를 쓴 발해왕인데요. 대흥이라는 연호를 썼고 특히 정효공주 묘지석 그 발해의 또 그 묘지가 나오는 게 정효공주가 있고 정혜공주가 있는데 둘 다 문왕의 딸입니다. 3대 임금 문왕의 딸이에요. 근데 문왕까지는 뭐 이렇게 알 수가 있다고 쳐치는데 이게 헷갈리는 게 4번하고 5번입니다. 자, 4번 그 수도를 상경 용천부로 옮겨 체제 정비했다 하고 5번 오경 15부 62조 즉 지방 행정 조직인데요. 자, 그래서 이게 둘 중에 하나 헷갈리는데 뭐 이건 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발해를 대조영이 처음 세울 때는 그 2번 선지처럼 지린성에 동모산에서 처음 나라를 세웠다가 이렇게 문왕 때 가서 수도를 상경 용천부로 옮겼습니다. 네, 이건 문왕 때 업적으로 암기할 수밖에 없고 결국 가장 많이 오답으로 유인될 수 있는 5번 선지 오경 15부 62주는요. 발해가 해동성국이라는 말을 듣던 바로 선왕 때입니다. 가장 전성기 때죠. 선왕 때 오경 15부 62조 그렇게 확립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기왕 연호가 나온 김에 맨 위에 있는 건원은요. 바로 방금 전에 봤던 신라 법흥왕 때 연호죠. 그리고 맨 아래쪽에 천수라고 하는 연호는 고려 태조 왕건의 연호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나머지 선지들 보면 1번 북연의 왕을 신하로 봉하였다고 하는 건데 이 북연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일단 답이 될 수가 없는 게 이 발해가 있었을 때는 당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만 보더라도 1번은 답이 아닌데 기왕 나왔으니까 북연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시 중국 화북 지역이 아직 통일되기 전에 5, 16국 시대에 있었던 바로 5, 16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장수왕의 아버지 때 광개토 대왕 때는 또 후연하고 많이 또 이렇게 충돌하기도 했고 또 장수왕 때는 또 이렇게 북연하고 이런 많은 좀 접촉이 있었네요. 그 다음에 2번 방금 했고 그 다음에 3번 신라의 군대 파견해서 외를 격퇴한다. 바로 이때가 이제 광개토 대왕 때죠. 네. 이때가 딱 서기 400년쯤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문왕 때는 상경 용천부 그리고 선왕 때는 오경 15부 62조 네. 발해치고는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9번 가겠습니다. 네, 9번은 벌써 고려시대로 들어왔습니다. 다음 상황 이후인데요. 네, 최충원 부자가 나왔고, 뭐, 교정별감 나왔죠. 최충원이 마치 국정 최고기구 그렇게 만든 것이 교정도감이고, 그 교정도감의 우두머리가 교정별감이죠. 결국 이 최충원 이후를 묻는 거니까 답은 찾기 쉽습니다. 최충원 아들 이름만 알면 찾기 쉽습니다. 최충원 아들이 최우죠. 답은 5번이네요. 최우가 이렇게 인사행정 담당 기구로 정방을 설치했다. 답은 5번인데 이제 뭐 나머지들도 보면은 뭐 최충원이라든지 고려시대와 관계없는 선지들이 고려 무신집권기와 관계없는 선지들이 많습니다. 1번 김부식이 묘청난 진압했다. 이거는 또 아직 무신난 발생하기 전이죠. 네. 1135년, 36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발생했던 사건이 바로 여기 3번 선지 이자겸의 날이죠. 네. 이자겸 때 금나라의 4대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이미 금나라는요, 일단
1115년에 일단 아구타가 금나라를 여진족을 통일해서 금나라를 세웠고 벌써 1126년 이때에는 바로 송나라의 그 전직 황제, 현직 황제 2명을 다 잡아가는 상당히 중국 사람들로서는 치욕적인 정강의 변이라고 그렇게 북송까지 멸망시킬 정도로 강성해진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다음 2번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붕괴했다. 바로 원종 애노의 난하면 바로 신라가 한창 막장 때인 진성여왕 때죠. 아까 전에 최치원 때도 나왔습니다만 바로 연도로 말하자면 889년 9세기 말이 되겠고요. 4번 선지 정종무 등이 정변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자, 일단 무신집권기 물론 순서를 어렵게 낸다면은 뭐 집권자 순서가 뭐 이응방 정종부, 뭐 경대성 이음인 최충은 그렇게 나갈 텐데 하여튼 그 순서를 모른다 하더라도 최소한 무신난을 최초로 일으켜서 최충원보다 일단 최소한 뭐 몇 명 앞인지 모르겠지만 정종부가 최충원의 앞이라는 것만 알면 쉽게 4번 선지는 오답으로 제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네, 10번은요, 자료로 유물은 뭐 거창하게 나와 있는데요. 뭐 이 유물 몰라도 일단 해설만 읽어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경주 불국사에 있는 탑이고, 특히 이 탑을 해체 보수하는 과정에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의 의미가 바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건, 석가탑이라고도 불리는 불국사 3층 석탑이 되겠습니다. 이 불국사 3층 석탑, 모양이 다른 탑들하고 나머지 선지들하고 다 식별이 되기 때문에 답을 고르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언제나 이 탑들, 항상 불교 유물, 유적들은 늘 돌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늘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2번 선지, 바로 이거는 딱 5층짜리고요. 부여에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이고요. 3번 산, 요건 이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죠. 요 모양 바로 그대로 앞전 시험 5번, 3번 선지에도 나왔고요. 그리고 4번 선지, 요거는 이제 바로 가운데 아랫부분에 4개의 사자가 이렇게 받치고 있습니다. 바로 전라남도 구리에 있는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입니다. 네, 사사자 3층 석탑이고, 그리고 5번 선지, 요것도 잘 나오죠. 바로 월정사에 있는 팔각 9층 석탑, 바로 강원도 평창 월정사에 있는 팔각 9층 석탑입니다. 네, 송나라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워졌다고 하죠. 요 석탑은 또 앞에 60일에 18번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11번 가겠습니다. 네, 11번은 다시 후삼국 시대에 대한 문제가 나오네요. 이 완산주를 도읍으로 삼았다. 바로 지금의 전주 지역인데요. 그 다음에 뭐 신라의 금성, 즉 경주 습격해서 경의왕 죽였죠. 그리고 이제 좀 말년이 좀 앉았습니다. 이렇게 금산사에 유폐되었다가 이렇게 탈출해가지고 고려 왕건한테 귀순했죠. 바로 후백제 세운 견훤이 되겠습니다. 자, 견훤하면은 또 후백제 하면 또 자주 단골로 나오는 것이 바로 3번 선지입니다. 후담과 5월에 사신 파견했다. 벌써 후담과 5월 이 나라들은요, 일단 당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좀 잠깐 혼란과 분열에 빠졌죠. 그거 보고 5대 10국이라고 하는데 그 5대 10국 중에 바로 나라들이 후담과 5월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후담 5월 나오면 견훤 후백제 그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견훤이 신라 경주 습격해서 경애왕을 죽게 했는데 제가 여기 왜 공산전투하고 연결시켰냐 하면은 이 공산전투 얘기가 일본 선지에도 나옵니다만 바로 이때 왕건이 신라를 도와주러 갔다가 후백제군한테 패합니다. 바로 그 전투가 공산전투죠. 그래서 일본 선지에서 이 견훤이 이렇게 공산전투에서 전사할 리가 없고요. 바로 공산전투에서 전사한 사람들은 바로 왕건의 부하들, 즉 뭐 신순겸 장군 등 같은 왕건의 부하 장군들이 전사를 했습니다. 2번 금마저에서 미륵사 창건했다. 바로 그 앞전에 우리 봤던 미륵사지 석탑 나왔던 그 익산 미륵사입니다. 네. 근데 이게 앞전 62에 5번에 자료로 좀 흥미있는 게 나왔죠. 바로 미륵사 창건할 때 그때 무슨 그 사리 봉영인가 뭐 그거 자료에 의하면은 이제 무슨 사택인가 하여튼 그 백제 귀족의 딸이 그 백제 무왕의 부인이라고 돼 있다고 합니다. 백제 무왕의 왕비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흔히 서동호에 나오는 서동호에 나오는 서동이하고 서동하고 선왕공주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그 얘기는 다 그럼 허구관이냐 그런 좀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앞전 시험에 5번 자료로 나왔습니다. 하여튼 금마저의 미륵사 창건한 왕은 백제 무왕입니다. 자, 4번 선지 김홈돌 얘기 나오면 바로 신문왕이죠. 신문왕이 자기 장인이 되는 김홈돌의 난을 진압을 하면서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5번 국호를 마진으로 바뀌고 철원으로 천도했다. 바로 철원하고 나오면 궁예입니다. 궁예. 바로 궁예가 맨 처음엔 후고구려라 했다가 또 태봉이라고 했다가 또 국호를 마진으로 바꿨습니다. 요즘 또 철원하니까 그 고향 사랑 기부자라고 그래가지고 각 지역마다 이제 각 지역에 기부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특히 철원 지역에서 이렇게 광고하는 고향사랑 기부자 보니까 그 궁예 패션을 하고 또 메꾸는 그런 패션을 하고 아주 귀여운 모습으로 이렇게 궁예 캐릭터가 광고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2번 가겠습니다.
네, 12번 가왕의 제유식인데요. 자, 충주 숭선사지야. 이게 뭐 좀 낯설은 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쭉 읽어보면은 맨 마지막 줄에 결정적 힌트가 나와 있네요. 노비 안건법 호족 견제. 바로 고려 4대 임금 광종이 되겠습니다. 바로 왕건이 그 호족들을 또 나름대로 견제하고 융합하기 위해서 여러 그 호족 가문들하고 결혼을 많이 했죠. 특히 충주 유씨 가문의 왕비하고 사이에 낳은 왕이 바로 3대 정종이고 4대 광종입니다. 2대 혜종은 이제 충주 유씨가 아니고 나주 오씨 쪽에 나주 오씨 쪽인 외가고요. 이거 충주 유씨의 왕비가 낳은 아들이 바로 3대 정종, 4대 광종. 자, 3대 정종 얘기는 좀 이따 또 나오겠습니다. 근데 좀 쉬운 시험에서는 광종하면은 과거제도가 나오겠지만 이건 심하니까 그렇게 쉽게 안 나오고 광종이 썼던 연호가 답이 되겠습니다. 2번 광덕 중풍 등의 연호 사용한 왕 바로 광종입니다. 자, 1번 선지 최승로가 시무 28도 건의한 건 6대 임금 성종되고요. 3번 이 계백료서 바로 관리의 규범을 제시한 계백료서는요 왕건이죠. 바로 훈요 10조와 함께 계백료서 왕건입니다. 4번 쌍성총관부는 한참 뒤에 공민왕 때고요. 5번 지방 세력 견제를 목적으로 한 상수리 제도 이건 고려도 아니고 바로 신라 때입니다. 마치 이제 지방의 유력 인사들 자제들을 수도에 왔다 가게 하는 제도죠. 이게 신라 때는 상수리 제도, 고려 때는 또 왕건 기인 제도를 실시했죠. 다음 13번 가겠습니다. 네, 13번은요, 고려의 사학 융성에 대비해서 대응해서 관학지등책을 묻는 문제입니다. 바로 여기 선생님 말씀이 최충의 구제학당을 비롯한 사학이 융성했던 시기, 바로 고려 문벌 귀족 사회가 아주 절정에 달했던 그런 시기죠. 그때 이제 관학도 또 진흥시키기 위해서 마치 사교육이 너무 융성하니까 공교육도 또 같이 좀 다시 진흥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런 관학진흥책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서적포라고 하는 거 도서관 같은 거죠. 이거는 이제 고려 숙종 때 제가 보충해서 적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국자감의 전문 강좌인 실제 개설했다. 마치 구제학당도 전문 강좌이듯이 바로 예종 때 국자감안의 전문 강좌 칠제를 두었고요. 제가 이것도 좀 어려운 시험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바로 숙종 다음이 예종이거든요. 고려는. 네, 조선은 예종 다음에 한참 뒤가 숙종인데 고려는 숙종 예종 그렇게 붙어 있는데 숙종 다음이 예종입니다. 근데 이 관학진흥책도 숙종은 서적보고 예종은 칠제고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바로 장학재단 양현고가 있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예종이 실시한 관학진흥책 바로 칠제 양현고 이거 꼭 숙종과 구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1번 독서상품과는요 신라 하대 원성왕 때죠. 2번 또 사액 서원자, 서원이란 말 나오는 것 자체가 고려가 아니고 조선 때죠. 이렇게 바로 왕이 그 서원에다가 서적과 노비 지급한 이런 서원도고 사액 서원이라고 하죠. 3번 중도 교육기관으로 사부학장, 이거는 수도에 설치한 거죠. 바로 고려 말부터 조선까지 이렇게 수도 지역에 서울 지역에 설치한 중등 교육기관이 사부학당이 되겠습니다. 5번 초계 문신자면 또 정조가 실시한 정책이고요. 네,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14번. 자, 가 국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 바로 이런 문제는 항상 고려시대에 요침이 참 많았습니다. 즉, 고려시대에 쳐들어왔던 여러 다른 나라들이라든지 민족을 찾는 겁니다. 자, 가의 가의 임금이 개경으로 침입했고 또 양구 얘기 나왔습니다. 바로 거란의 2차 침입입니다. 거란의 1차 침입은 이제 서희의 강동 6주 단판이고요. 이제 2차 침입 때는 이렇게 개경까지 함락되고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이때 이제 나타난 히어로가 바로 양규입니다. 양규. 그래서 양규 얘기 나오고 바로 개경 침입 이런 거 나오면 거란 2차 침입이고요. 또 세 번째 그 유명한 거란 3차 침입 때 강감천의 귀주대첩 얘기가 세 번째 나왔습니다. 하여튼 거란의 2차 때하고 3차 침입 다 고려 현종 때죠. 자, 현종 때 상당히 이런 어려운 국난을 많이 겪었네요. 자, 특히 현종이 의미가 있는 게 이거 사이 시기 같은 거 묻는 문제. 이 현종이 왕이 된 게 강조가 목종을 폐위하고 현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란이 그걸 핑계 삼아 가지고 쳐들어온 게 바로 이 첫 번째 동그라미 2차 침입이거든요. 그래서 2차 때, 3차 때 고려 왕은 현종이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 거란에 대한 대응 찾아보면 답은 2번입니다. 광군을 조직해서 침입 대비했다. 바로 3대 정종. 아까 전에 광종의 어머니가 충주 유씨 왕비고 역시 마찬가지로 정종도 또 같은 충주 유씨 왕비가 난 아들입니다. 자, 근데 또 하나 이제 추가할 것이 그렇죠. 이 광군 얘기 나오는 건 앞전 시험에도 17번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요. 거기 플러스해서 특히 권한의 침입에 대한 고려가 취한 정책으로 앞전 시험에서 15번, 5번 선지 나왔던 것이 초조대장경 좁하는 겁니다. 8만 대장경은 몽골에 대한 거고요. 초조대장경은 거란에 대한 겁니다. 이것도 같이 현종 때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선지 같이 보면요. 1번 선지, 강화도를 도읍은 게 항전한 건 바로 몽골 때죠. 최후가 1232년 때 강화도 천도했고요. 그 다음에 3번, 박이 파견해서 근거지, 즉 외구의 근거지 스시마 토벌한 건 바로 외구에 대해서 고려 창왕 때입니다. 우왕 다음이 창왕입니다. 4번, 압록강 상류 지역을 개척해서 사군, 즉 두만강 쪽은 육진, 압록강 지역은 사군, 바로 조선 세종 때. 하여튼 요것도 여진에 대한 거고요. 특히 5번 선지, 신기군, 신포군, 항마군으로 구성된 별무반, 윤관 장군의 별무반 역시 여진족에 대한 거죠. 네, 4번, 5번 다 여진족에 대한 겁니다. 15번 가겠습니다. 자, 15번 문화유산 1점짜리입니다. 자, 왼쪽 직지심체요절. 아까 전에 서원경 청주 얘기 나왔지만 또 직지심체요절도 청주와 또 당연히 연결고리가 있죠. 네, 청주에 있는 흥덕사에서 이 직지심체요절, 현존하는 최고의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입니다. 직지심체요절. 네, 그래서 청주 아까 서운경과 마찬가지로 청주를 키워드로 하는 문제에서 잘 나올 수 있고요. 그 오른쪽 그림, 맨 오른쪽 그림 천산대렵다라고 하는 그림은 또 공민왕이 그린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고, 하여튼 결국 고려의 문화유산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답을 찾기가 쉽네요. 딱 상감자가 들어가는 것, 청자상감, 딱 이것만 봐도 고려죠. 네. 이렇게 청자 상갑자가 들어가서 답을 찾기 쉽게 했습니다. 1번 선지 금동태양도 하면 그 유명한 백제의 유물이고요. 2번 호우총의 청동그릇, 바로 이게 5글자로 줄이면 호우명 그릇이죠. 특히 고구려 광개토 왕이 바로 아까 전 나왔지만 신라에 침입한 외를 이렇게 외를 몰아내고 그 후에 상당히 고려하고 신라하고 아주 그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음을 보여주는 그릇입니다. 왜냐하면은 고구려 그릇인데 신라 경주에서 발견됐거든요. 네, 그렇죠. 고구려 광개토왕에 대한 글이 써져 있는 그릇이 신라 경주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다음 4번 선지, 이불병자상, 이것도 발해의 유물이죠. 발해의 불교 유물 불상인데 바로 고구려 때 그 뭡니까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을 꼭 마치 두 개를 같이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바로 고구려 불교문에 영향을 많이 받은 증거라고 하는 것이고, 5번 일왕제색도 그 유명한 조선 후기 바로 정선의 정선의 진경산수에 대한 거죠. 특히 이제 작년인가부터 어느 좀 큰 기업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미술 콜렉션 중에 또 일왕 제색도가 들어있어가지고 또 계속 지금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16번 가겠습니다. 16번은 그 불교계에 있는 인물에 대한 문제네요. 자, 먼저 불교계 개혁이라고 하는 거니까 아마 진울릴 가능성이 많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보면은 그 선종의 승려였음에도 교종을 포용했다. 바로 선종 중심으로 교종 통합. 바로 진울이 조계종을 창시했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천은 대가국사고 진울은 보조국사죠. 바로 역시 불일 보조국사 역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종 중심으로 교종 통합, 조계종 창시, 진울 또 보조국사. 그 다음에 또 역시 진울하면 또 불교 개혁 운동 그 이름이 수선사 결사인데 이제 수선사가 지금 송광사입니다. 지금 전라남도 순천의 송광사 결사 운동, 결국 수선사 결사, 송광사 결사 같은 말이고요. 이런 불교 개혁 운동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결국 답은 그 진울이 제창한 거 역시 선종 중심이니까 참선을 강조하면서 도노점수, 정해상수 그런 거 강조했습니다. 역시 이번 선제는요, 역시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한 해동 천태종 바로 대각국사 의천에 대한 거고, 그 진울이 도노점수, 정해상수면 의천은 교관 겸수죠. 역시 불교 교리를 중시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3번 이제 다른 승려들 쭉 나와 있는데요. 3번 뭐 선문 염송집을 편찬하고, 이건 좀 낫습니다만 이제 그 뒤에 나와 있는 유불일지설은 즉 유교와 불교 어차피 다 결국 뿌리가 같다, 뭐 그런 결국 기본 개념 같다 그런 뜻이죠. 그런 유불일지설 제창한 사람은 혜심입니다. 혜심은 앞에 61회 15번 시험 15번 문제 나왔었고요. 그리고 4번 선지 승려들의 전기, 바로 해동 고성전 지은 사람은 각훈, 역시 각훈도 61회 5번 문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5번, 이건 향가죠. 보현 15한가라고 하는 향가지여가지고 불교거리 전파한 사람은 또 귀녀대사입니다. 귀녀대사도 역시 61회 15번 문제 나번 자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고려시대, 신라 말기부터 고려시대 승려들 또 나오는 분들이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네, 17번은요, 고려 말에 있었던 사건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연결하는 건데요. 가를 보면 우왕이 요동 공격하는 일을 최영과 어쩌고, 바로 이제 우왕이 최영을 시켜가지고 이제 요동 정벌을 계획하는데, 물론 최영이 직접 간 건 아니고 이성계를 시켜서 가게 했습니다. 바로 그 나번 자료가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가 먼저고 나가 다음이고, 그 다음에 다를 보겠습니다. 과전법 처음 시행한 얘기가 나옵니다. 즉 경기도에 먼저 한정에서 과전법을 처음 시행을 했고, 특히 과전법을 시행하는 목적이 나와 있죠. 여기 사대부를 우대해야 된다. 즉 그때까지의 문벌 귀족 세력의 경제적 기반은 좀 경제적 기반은 억압을 시키고 대신 이제 신진 사대부들, 즉 이제
새로 조선을 건국하기 직전입니다. 이때 제가 썼듯이 아직 조선 건국한 후가 아니고요. 아직 고려 마지막 때 공양왕 때거든요. 이 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차원에서 이런 과전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왕 때 그다음에 또 다는 또 맨 마지막 임금 공양왕 때니까. 그리고 또 이 왕을 모르더라도 맨 처음에는 아직 이성계가 그렇게 조정의 권력을 다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나왔던 자료 같이 위화도 회군 계기로 해서 조정의 권력을 장악했고, 즉 그래서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신흥 무인 세력 플러스 신진 사대부가 주축이 되어서 거의 지금 뭐 조선 건국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본 자료 같이 과전법을 실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난하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기왕 참고로 이 우왕이라고 하는 임금이 나왔으니까 잠깐 생각나는 게 저희 채널의 구독자분 중에 한 분도 우왕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늘 감사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인데요. 딱 도병마사 얘기 나오면 바로 이건 고려죠. 네, 고려만의 특이한 관직 이름입니다. 네, 바로 도병마사를 키워드로 해가지고 고려라고 하는 걸 감을 잡고 또 흥왕사가 나오는데요. 물론 흥왕사가 고려시대 때 창건된 절은 맞습니다만 굳이 흥왕사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더라도 딱 도병마사, 고려시대에만 나오는 관직 이름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고려시대 경제 모습 찾는 그런 문자라고 보고서 답을 찾다 보면 답은 1번이 딱 보입니다. 바로 전지 시지 지급한 거, 바로 전시과를 말하는 것이죠. 네, 앞전 시험에도 그렇고 앞전 시험에도 그렇고 전시과 시행하는 과정 뭐 시정 전시과 그렇게 좀 전시과 시기별로 구분해서 알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요번 시험에는 그렇게 전시과를 세분해서 구별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자, 2번 동시전 시장감독기구 동시전은요, 지증왕 때죠. 고려시대 때 시장감독기구는 경시서죠. 경시서. 네, 이렇게 고려 때 시장감독기구는 경시서고요. 3번 허적의 제한에 따라 상평통보 발행했다. 이제 이 허적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조선 숙종 때 뭐 황국할 때 좀 나오는 분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그건 일단 제껴두고 하여튼 상평통보는 조선 숙종 때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거고요. 4번 일본과의 교육 규모를 규정한 계해약조. 세종 때는 계해약조고 광해군 때는 기후약조죠. 네, 하여튼 이것도 고려와 관계가 멉니다. 하여튼 기왕 나온 김에 계해약조는 세종 때입니다. 5번 상권 수호를 목적으로 황국중앙총상회, 즉 조선 말기 대한제국기 들어와가지고 일본상인 청나라상인 뭐 또 서양 세력들에서 많이 그 조선에 특히 전통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던 시전 상인들이 많이 상권이 침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전 상인들 출신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권 수호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황국중앙총상회죠. 이 황국이라는 말이 들어간 자체가 이미 대한제국이 수립된 이후란 말이 되겠습니다. 연도로 말하자면 1898년이고 하여튼 고려와는 관계가 없지만 기왕 황국중앙총상회가 나온 김에 대한제국이 수립된 직후인 1898년에 만들어진 단체라고 하는 거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체크하고 일단 고려시대까지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곧 이어서 또 조선시대 개항기 전까지 영상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